소년. 청중들은 기다린다. 소년이 모자 속에서 무엇을 꺼낼 것인지에 대해. 어깨 너머 앵무새는 알고 있다. 새로움을 위해 거짓말을 펼쳐야 했던 소년의 심정을. 앵무새가 소년의 말을 똑같이 따라하면 거짓말은 비로소 근사한 마술이 된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박수를 친다. 암표가 거덜난 무대 위에서 소년은 물려받은 구두와 지팡이를 내려놓는다. 예전 사람들에게서 빌려온 것들을 놓자 이제는 사라질 수 있는 마술이 시작할 거라고. 소년은 거짓말을 발명한다. 지금의 거짓말을 미래의 누군가가 열어낼 것임을. 소년은 일부러 연필을 부러뜨렸다. 비둘기를 꺼내는 장면 다음, 토끼를 꺼내는 장면 다음에도 흰색이 필요했으므로 찾아준 청중들에게 바치는 소년의 몸짓. 나를 기억하세요. 나를 다시 찾아주세요. 그동안 가여운 앵무새는 나는 법을 잊었고 새로운 거짓말을 배우기엔 늙어버렸다. 어둠 속에서도 청중의 눈동자는 빛났는데 얼어붙은 손이 꺼낸 것은 파란 장미. 자꾸 새로운 표를 파는 매표소. 모두가 좋아할 실수다. 거짓말의 값은 핑계가 넘치는 수위에서 폭등했고 앵무새 없인 할 수 없는 마술에 실직한 소년들. 모자 속에 동전을 길들이게 된다면 모든 고요는 이미 매진이다. 소년에겐 더 이상 할 수 있는 침묵이 없다. 이 시는 제가 제 자신의 심정을 보여주고자 쓴 시이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모자 속에서 어떤 것들을 꺼낼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것들을 꺼낼지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첫이라는 말은 어쩐지 이상한 떨림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는 명사와는 조금 다르지요. 첫사랑, 첫 키스, 첫 여행. 어딘가 모르게 위태롭기도 하면서 무성한 여름의 잎사귀처럼 푸르기도 날카롭기도 한 말. 여기 아직 첫 시집은 없지만 첫 시집을 향해 한 발 한 발 꾸준히 걸음을 내딛어가는 시인이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에 물들지 않은 투명한 목소리, 소년의 목소리를 가진 시인. 명랑하지만 울적하고 강하지만 여리고 미숙하지만 능청스러운 모습을 지닌 소년.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확실하게 이름을 기억하게 될 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등단 5년차 미만 신인 작가를 대상으로 우수 작가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진행 중인 기념 콘서트 빠릇빠릇 시시한 밤 소소한 밤. 오늘 2014년 그 첫 번째 행사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덕분에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조만간 다가올 한여름의 폭염마저도 제 서늘한 미모로 쫓아보낼 수 있다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해줘서 굳세게 믿고 있는, 대본이 그래요, 신비주의 미녀소설가 이은선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해 빠릇빠릇 행사 때 대본 작가와 조연출로 여러분들과 만났는데요. 그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너의 미모를 보여줘라 라는 일부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바람직한 극성 팬 두어 명의 요구 덕분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반가우시지요? 여러분 많이 반가우시죠? 협박을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한국 문학의 미래를 이끌어 갈지도 모를 신인 작가와 멀지 않은 미래의 한국 문학을 열심히 읽을지도 모를 여러분들을 모시고 행복한 만남과 소통을 목표로 문학 빠릇빠릇은 2014년에 총 8번의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앞서 인사드렸던 작품 구체적 소년의 시인 서윤우 시인입니다. 특히 오늘 행사장에 서윤우 시인의 팬으로 짐작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신 듯한데요. 아닌가요? 맞다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름대같이 팬들을 몰고 다니면서 내심 이 시대 최고의 비주얼 시인을 꿈꿀지도 모르는 서윤우 시인은 어떤 사람인지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서윤후. 화가 나면 감정 통제를 위해 조물조물 시금치를 묻히고 혼자 집에 있는 독거 청년으로서의 시간을 꽤 즐기고 생각보다 마음이 여려 봉지를 뜯기만 해도 잘 부서지는 과자 쿠쿠다스와 같은 심성을 가진 그래서인지 다정다감이 장래 희망인 목표이라고 합니다. 1990년생이고요. 세상에 올해 나이 25살입니다. 현재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놀랍게도 20살의 나이 대학교 2학년이었던 2009년 현대시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이후 같은 학과 선후배 친구들의 질투, 부러움 섞인 묘한 시선을 감내해야 했던 천재기가 살짝 엿보이는 유망한 시인. 게다가 그의 당선은 등단을 마음먹은 이후 처음 응모를 했는데 그게 덜컥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등단할 수 있는 사람인가 봐요. 등단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눈에 띈 응모 소식이 하필 마감날이었던 거죠. 거금 14,000원을 들여서 난생 처음 퀵 서비스를 이용해 원고 접수를 했고요. 그는 잠을 자다가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등단 소식을 들은 후에 비몽사몽간에 다시 잠에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잠속에서 다시 등단과 관련된 꿈을 꿨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 02로 시작되는 전화는 꼭 받아야 해 라며 스스로를 다짐시키는 꿈이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본명은 서현동. 오해 마세요. 고향은 전주입니다. 본명을 대면 분당의 서현동을 떠올리는 게 싫고 어쩐지 동글동글한 느낌이 들어 어머님과 머리를 맞대고 만든 필명이 서윤후. 윤택할 윤에 두터울 후를 쓰고 있고요. 글로써 사람을 윤택하고 두텁게 하라는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용을 하시던 어머니와 미술을 하시던 아버지가 대학교 1학년인 20살에 근데 만났을 뿐인데 덜컥 아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게 서윤우 시인이라고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되는가 봅니다. 이 집안은 예술가 지망생인 부모님 피를 물려받은 덕분인지 남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서윤우 시인. 초등학교 때는 SM타운 소속 가수들을 대상으로 팬픽을 쓰기도 했고 시에 꽂혀버린 고교생 시절에는 매일 한 편씩 시를 쓰고 수학시험을 칠 때면 망설임 없이 무조건 3번을 찍은 후에 유유자적하며 시험지 남는 여백에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남들이 좋다면 급격하게 흥미가 떨어지고 남과 같은 건 죽기보다 싫어하는 묘한 취향의 소유자. 희귀 물건들을 사들이는 걸 즐기고 티셔츠나 휴대폰 케이스는 직접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평소 집 인테리어에 남다른 신경을 쓰기에 그의 주거 공간은 흔히 떠올리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남자 대학생 자취방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들 좋아라 하는 건 절대 따라하지 않는 그마저 쓰러뜨린 절대불변의 애정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수 아이유입니다. 그는 아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유는 뮤즈인 것 같아요. 아이유는 나만 소유한다는 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노래나 음색에 희소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게는 아이유가 종합예술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서윤후 시인은 과연 어떤 시를 쓰는 걸까요? 시세계를 엿본 누군가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언어의 자리가 정확합니다. 감각과 서사와 태도의 동선이 명확합니다. 정확한 계량, 점검의 반복은 질서를 기현시키는 풍경이 나타나게 합니다. 즉,
질서가 가리고 있었던 질서의 맨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극히 개인적인 발성을 가진 작품들이 사회적 상징으로 확대된다는 것이 이 시인의 힘이죠. 새로움을 위해 거짓말을 펼쳐야 했던 소년의 심정을 어깨 너머 앵무새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고요는 이미 내집니다. 소년에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침묵이 없다는 설계도를 가진 이 시인이 어떤 새로운 문을 설계할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윤우 시인의 친구로 이 자리에 초대받게 된 이시진 고태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소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키워드는 밥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밥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 같은 건데, 그러니까 소윤우 시인에게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약간 밥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 느끼게 됐냐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소윤우 시인의 그 기숙사에서 잠시 일붙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NBA라는 농구 게임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게임이 선수들도 만들 수 있고 약간 팀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고 막 게임을 하고 자고 일어나면 소윤우 시인은 뭔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팀 캐릭터들 이름 가지고 보도자료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동아 너 이거 왜 그러니?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행동을 가지고 문서화시켜두지 않으면 약간 좀 불편하고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처음에 이 서윤동, 그러니까 서윤우 이 시인이 제정신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글 쓴다는 것 자체는 약간 밥을 먹는 거나 비슷한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 키워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까탈레나인데요. 여기 윤호의 지인분들이 많으셔서 평소 현동이 성격을 아실 거예요. 되게 친절한데 되게 까칠하거든요. 네, 그런 면이 있어서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순수하고 착한 애구나 했는데 알면 알수록 되게 까칠해요, 제가. 근데 뭐 연락이 잠깐 뜸해지거나 했을 때는 되게 친절하게 막 안부가 와요. 남자랑 꼭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현동이랑 일본 여행을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같은 방에 같은 침대를 쓰면서 그렇게 붙어 있으면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저희 딱 한 번 싸웠거든요. 한 번 싸웠는데 너무 대판 싸워서 이건 절교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되게 친절하게 카톡으로 오는 거예요, 장문으로.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그래도 저도 보냈어요. 더 긴 장문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번 틀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친밀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서윤우 시인의 시적 대상이나 단어들에 대해서도 그게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친밀해질 법한 단어가 있으면 다시 밀어내고, 그래서 다시 낯설게 하는 게 서윤우 시인의 시적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소년인데, 이것도 제가 합니다. 서윤우 시인이 이제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죠. 네. 근데 소년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90년생 25살 서윤우 시인인데요. 키도 무슨 전봇대만한 게 이쪽 공기를 마시면 약간 마음의 때가 덜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서윤우 시인의 그 시 몇 편을 보면 아실만한 게 소년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번에 그 낭송을 해주신 시도 구체적 소년이라는 시고요.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소년을 이해하면서도 또 소년이 될 수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소년이 아니니까 소년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소년은 자기가 뭐 하는지 막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본인이 20대의 몸을 가지고 소년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선으로 소년의 말을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레오파드라고 적었는데요. 여러분들 서윤우 시인의 그 트위터 팔로우 하시거나 메일 주소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오파드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서윤우 시인의 시를 가지고 서윤우 시인과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모았던 시들 중에 레오파드 소년들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는 뭐냐면, 그러니까 서윤우에 원래 나왔던 소년의 화자들은 되게 유약하고 섬세하고 외부 자극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가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레오파드 소녀는 어떤 시냐면 소년들이 속에 발톱을 숨기고 있고 이빨을 숨기고 있어서 나중에 좀 세계를 위해 세상에 야성을 보내기 위해 그런 걸 좀 작당무이 같은 걸 하고 있다는 시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서현동의 시가 지금 서현동이 나오는 소년이 되게 음흉한 화자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서윤우 시의 미래성이 있다고 제가 봤기 때문에 이 레오파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오목렌즈인데,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좀 약간 웃자고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서윤우 시인의 시를 보면 약간 어떤 사물을 볼 때 되게 섬세하고 내밀하게 관찰하잖아요. 밀도 있게. 근데 저는 그게 서윤우 시인의 신체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다고 봤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윤우 시인의 눈이 보통 사람보다 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같이 스티커 사진을 찍으면 잡티 보정을 하면 진짜 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눈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농담으로 소윤우 씨한테 나중에 현동아 너는 나중에 안구 기증도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눈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들어갈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근데 그걸 아무래도 눈이 작다 보니까 시야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정도의 집중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평소에 저희가 보기에는 좀 작은 눈이지만 시인으로 있어서는 최고로 타고난 눈이 아닌가 싶어서 오목렌즈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좀 포장을 해주려고 시럽 넣은 아메리카노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했는데요. 이건 윤우의 취향이에요. 윤우가 원래 이 쓴맛이 나는 아메리카노를 시킨 다음에 꼭 시럽을 넣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처음부터 단커피 시키면 될 텐데 굳이 쓴 아메리카노 시켜서 시럽을 잔뜩 넣거든요. 근데 전 이게 윤우가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지 않나, 그래서 시에 드러나는 정황이 그렇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게요. 시를 보면 그 정황이나 화자들이 약간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느껴질 만한 거에 처해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약간 희망적인 느낌까지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메리카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사회의 쓴맛 같은 게 아닐까 싶고, 시럽은 어떤 희망 같은 걸 뜻하지 않나 하고 갖다 붙여봤고요. 네. 근데 때로는 시럽을 굉장히 많이 넣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시럽에 층이 생겨요, 아메리카노에. 또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쓴맛을 아예 느끼기가 싫은 어린애 같은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우라는 아메리카노 커피에 친구들이라는 시럽이 가미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서윤우 시인의 작품 세계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선정 작품을 시인이 재학 중인 명지대 대학원 석사과정 선배들에게 읽혀봤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서윤우 혹은 서현동이라는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시인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내가 상상해본 시인은 20살 여성, 호기심이 많으면서도 차분한 27살 여자, 관찰자, 20대 중반 여자, 작지만 쾌활한 사람, 20대 후반 남자, 머리 모양이나 신발색 등이 독특할 것 같은, 재미있게도 시인을 여성으로 상상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서윤우의 시 한 문장으로 소개하기입니다. 성실함이 묻어있는 시, 어떤 지점을 통과하는 것들의 이야기와 의미, 절망을 규시할 줄 아는 사람, 기적 앞에서 더욱 눈이 커지는 사람, 거짓 혹은 비밀, 익명성의 것들과 진실, 그 사이를 넘나들고 있다는 느낌, 변화하는 것, 오해되고 왜곡되는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기록. 네, 이번에는 작품에 대해 보다 깊은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작품을 읽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속수무책의 시간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대부분의 시에서 세상에 상처받은 혹은 사랑받지 못한 미성년인 아이들이 떠오른다.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신선한 표현들이 가득해 읽는 재미가 있다. 모든 시가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서 느슨한 시가 중간에 섞이면 독자들 위해 좋을 것 같다. 예. 성실한 상상력과 안정적인 호흡, 세상에 상처받은 혹은 사랑받지 못한 소년, 소녀의 이미지 등 인상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시인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언어를 통해 시인을 상상해보는 건 참 재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그의 기억에 따르면 자신의 시에 푹 빠져드는 결정적인 계기를 주는 시간은 중3 졸업식이라고 합니다.
남들 다 받는 개근상조차 못 받은 처지에 교내 101장 수상자로 당당히 이름이 불려 단상에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그날 학교 선생님은 너는 꼭 이 길로 가보라는 격려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시를 쓰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 좋아하는 것 같아서 계속 써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상상조차 안 되지만 그는 초등학교 시절에 반에서 키가 가장 작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워낙에 내성적이라 이를 보다 못한 어머니께서 특단의 조치, 동요 부르기와 영어 팝송 대회를 출전시켰고요. 이를 통해 남들 앞에 서는 게 꽤 재밌다는 걸 알게 된 후에는 학급 반장을 도맡아 할 정도로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했다는 서윤우 시인. 고등학교 때는 방학 동안 키가 20cm나 커서 한 번에 반에서 가장 큰 최장신이 됐고 이후 반에서 전구 갈아끼기는 늘 그의 몫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만나보셨다시피 키가 굉장히 크지요? 186cm라고 합니다. 등단 전에 시인이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를 쓰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굳이 나까지라는 회의감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써야 해 라고 스스로를 다짐시키는 시간을 늘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을 흔든 문장들 시간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들, 특히 다정함을 좋아하고 약간은 자신에 대해 애매모호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과거를 자주 돌아볼 줄 알고 과거에서 미처 데려오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마음이 여린 그런 사람들이 제가 쓴 시의 독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바로 서윤우 시인이 평소 만나기를 꿈꿨던 독자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벌써 몇 사람은 만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고, 소개가 너무 길었지요. 지금부터 서윤우 시인을 이 자리에 모시고 그의 매력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 콘서트, 나를 쓴 시 코너입니다. 서윤후라는 이 키 크고 눈 작은 시인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가 그를 스쳐 지나갔을까요? 그를 시인으로 만든 시, 나를 쓴 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낭독에는 연극배우 이상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물의 베개 박성우. 오지 않는 잠을 부르러 강가로 나가 물도 베개를 베고 잔다는 것을 안다. 물이 베고 잠든 베갯벌이에는 오종종 모인 마을이 수놓아져 있다. 낮에는 그저 강물이나 흘려보내는 심드렁한 마을이었다가 수묵을 치는 어둠이 번지면 기꺼이 뒤척이는 강물의 베개가 되어주는 마을. 물이 베고 잠든 베갯머리에는 무너진 돌탑과 뿌리만 남은 당산나무와 새끼를 친 암소의 울음소리와 깜빡깜빡 잠을 놓치는 가로등과 물머리집 할머니의 불 꺼진 방이 있다. 물이 새근새근 잠든 베갯머리에는 강물이 꾸는 꿈을 궁리하다 잠은 놓친 사내가 강가로 나가고 없는 빈집도 한 땅 물의 베개에 수놓아져 있다. 저는 이 시를 읽고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공간성이나 어떤 제가 집이 전주가 고향인데 어떤 고향에 대한 기억들을 조금 재생시킬 수 있었던 시였거든요. 근데 물이 베개가 될 수 있다는 이 상상력은 어떤 음악이나 그림이 할 수 없고 이 언어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를 쓴다는 것,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박성우 시인을 고등학교 때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서 시집에 사인을 받는데 박성우 시인이 그때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의 눈을 보니까 눈물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시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나중에 시인이 돼서 만나자고 했는데 2010년에 이제 분단 술자리에서 박성우 시인을 만났어요. 근데 아는 척을 하지 못했어요. 모를까봐 마음이 쿠쿠다스여서. 네.
첫사랑 박상수. 우린 이불을 뒤집어 썼다. 손전등을 켜놓고 열이 나는 뺨을 핥기도 했다. 난 도마뱀, 달아나는. 넌 나를 보면서 귓불을 만지는 애였다. 초경의 여자애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열은 내릴 줄을 몰랐다. 거웃이 무성한 아이들을 따라 몰려다녔고 도망치는 녀석들을 밟기도 했다. 사라진 소설책을 화장실에서 들고 나왔던가? 넌 찢어진 우산처럼 펼쳐져 나를 바라보았지만 난 부러진 백목, 내던져져 마룻바닥을 굴러다녔다. 부서진 마룻장 밑에선 얼룩무늬 거미가 집을 짓고 있었다. 가지고 놀다 주먹을 쥐면 살갗으로 스며드는 움직임. 넌 높은 지능을 가진 포유류야. 난 무서워. 너의 편지를 읽고 있으면 몸이 달아올랐다. 제가 시를 쓰면서 시인들에게 빚을 참 많이 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박상수 시인인데, 박상수 시는 사람도 너무 좋고 시도 정말 좋아요. 그 시에서 나오는 어떤 미열의 느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미열의 생장점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 콘서트, 내가 쓴 시 시간입니다. 서윤우 시인이 지닌 미성년 화자의 발성과 박상수 시인의 발성은 약간 어딘지 모르게 좀 닮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시들을 읽고 또 가슴에 담는 동안 서윤우 시인의 언어도 점점 더 무르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서윤우 시인의 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시들이 그를 유망주의 자리에 올려놓았을지 궁금하시지요? 시작하겠습니다. 모뎀. 새장 하나에 두 마리의 인고, 한 마리가 죽었으니 다른 한 마리는 곧 죽을 거야. 네가 말했다. 다음 날 새장에는 냄새만 남아있었다. 너의 말이 맞았구나. 넌 그걸 어떻게 알았어? 질문이 필요했고 대답을 요구했지만 끊긴 듯 끊어진 듯 이어지지 않는 새장 하나에 두 마리의 인고. 둘 중 하나는 지켜내고 싶었는데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서식지에 둘이 되려고 두리번거리는 채팅창이 열렸다. 다른 한 마리의 인고가 죽을 거란 걸 어떻게 알았어? 가득 넣어준 물과 모이의 쓸모에 대해 생각하자 죽은 인고가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 함께 무덤을 만들러 가야 했는데 너와 가까운 거리엔 익명성이 필요하고 멀어진 거리엔 눈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 접속한 사람들과 나눈 말 사이에 너는 조금씩 밀려나갔다. 내가 어느 회로에서 지우고 쓰기를 반복한 말들이 깜빡이고 다른 한 마리의 인고가 죽을 거란 걸 어떻게 알았어? 새장 하나에 두 마리의 인고. 새장이 죽으면 새는 살 수 없지. 알 수 없는 네트워크 오류. 모뎀에 들어 노란빛이 빨간빛이 되고 새소리로 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저는 우리 예전에 인터넷 하려면 모뎀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하는 동안에는 엄마가 전화를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엄마가 인터넷을 할 때면 많이 혼을 내곤 했었거든요. 그 모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불완전한 감정을 가지고 저는 시를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듯이 점점 잊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를 모뎀이라는 어떤 대상으로 함께 써본 시입니다. 유망주. 최대한 늦게 출발하도록. 달리기 시작한 너를 보고 있어. 아직은 결승점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도 너란다. 시선과 희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호루라기 부는 건 절망을 투시할 줄 아는 사람. 그러나 기적 앞에선 캄캄한 사람. 쥐구멍 찾아 직접 드나드는 너의 아침과 저녁은 같은 궤도에 진입했구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건조한 실내 앞. 집에 처음 보는 정물화가 걸려있어. 못 박힌 벽이 아까워서 주워왔단다. 사과와 포도 사이, 벌레도 죽어버릴 것 같은 명암에 가려진 달리기가 느린 너. 가방 속엔 꺼낼 어둠의 다발들이 많아. 이름 앞에 놓인 모든 형용사들이 징그러운 책을 펼치면 기울어지는 흰 종이, 검은 글자 사이의 멀미, 빗나간 밑줄들. 어디에 멈춰서 운동화끈을 묶을 것인가? 돌파구는 무엇인가? 애쓰는 발꿈치로 밀고 나가는 트랙에서 너는 꼭지를 잃은 사과 같아. 너의 목덜미를 누군가 아직 베어 물지 않았다면 그것은 분명 맛있을 것. 저는 우리가 모두 유망주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이 너무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그런 주변의 사람들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여정을 함께할 때 내가 이 시로서 응원할 수 없을까 생각하면서 쓰게 된 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당신은 이미 무언가가 발견된 유망주입니다. 네, 감각적이고 인상적인 구절이 참 많은 시편들이었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서윤우 시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 자리를 위해서 멀리서 달려와 주신 분이 있습니다. 시인 서윤우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시에 대하여 가감없이 솔직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분인데요. 석지연 시인이십니다. 잠시 소개해드릴게요. 석지연 시인은 1992년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2012년 작가 세계를 통해 등단을 하셨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보다는 많이 부족하지만 상당한 미인이시죠? 서윤우 시인과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신 건지 차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석지연 시인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석지연이라고 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에 많은 게스트들을 모셨지만 이렇게 씩씩하게 어디선가 튀어나오듯이 이렇게 무대로 돌진하시는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그리고 내 친구 서윤우, 서윤동은 어떤 사람인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제 서윤우 씨이 오늘 굉장히 많이 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이렇게 능숙하게 잘해서 네. 보는 제가 굉장히 뿌듯하네요. 마치 어미가 자식을 보는 듯한 이 심사평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와달라는 부탁을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당연히 서윤우 씨이 저한테 부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윤우 씨이 저를 안 불렀으면 좀 굉장히 화날 뻔했거든요. 네. 무척 막역한 사이이신가 봐요. 이제 처음에 서윤우 시인이 예. 저한테 이 부탁을 하려고 했을 때 예. 약간 뜸을 들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콘서트에 이제 문인이 나를 소개하는 자리가 있는데 예. 누구를 할까 고민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하길래 속으로는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좀 겉에서는 굉장히 이제 태연한 척을 했죠. 그랬군요. 막연해지지 않을까. 막역한 사이였다가 오늘 이 무대를 끝으로 막연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소에 내 친구 서윤우의 시, 그의 시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오늘 당선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아야프 선정작 어떻게 보셨는지 어미이자 심사위원이자 동료 시인이자 막연해질 관계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서윤우 씨한테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이를 더 먹고 나서 어떤 어른이 되고 싶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 예. 이제 앞에서 계속 나왔지만 서윤우 씨는 나는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석에서 만나보면 서윤우 씨는 실제로 정말 다정해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네. 그 다정, 요즘은 뭐가 좀 왔다 갔다 해야 다정의 의미가 좀 새겨지는데 혹시 이거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요. 서윤우 시인의 다정한 선물
지금까지 소윤으로부터 이런 것도 받아봤다 하는 선물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예. 한번 걷는데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서윤우 시인이 저한테 그 곰돌이 모양 젤리 비타민을 사다 줬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사실. 저라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30 넘어보니까 아직 20대잖아요. 30 넘어보니까 이런 무대에서의 약속 참 중요합니다. 혹시 이 무대 출연료를 대가로 혹시 받고 싶은 선물 빨리 얘기하세요. 루이비통, 샤넬, 옷, 예. 원피스? 선물을 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석지현 시인이 오늘 이거 한다고 해서 또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주고 이 무대에 올라오신 거랍니까? 네, 우리 이런 관계입니다. 아. 아주 바람직한 관계죠. 그러면 원피스의 단가가 조금 올라가겠네요. 네, 두 분이 앞으로 써내실 원피스에 관한 시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가끔 만나서 시와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시나요? 네, 이제 바로 며칠 전에도 예. 잠깐 나눴는데요. 예예. 네, 서현우 씨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라는 단어의 말을 어떻게 서로가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서로가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석지연에게 우리란? 저는 일단 우리라는 말을 싫어해요. 왜냐면 우리라는 말이 뭔가 당신과 난데 뭔가 그 헤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 왜 우리라는 말로 순간적으로 묵나. 네, 어차피 헤어질 관계 네, 굳이 이 우리로 묻지 말자. 콘서트 안에 홀에 있는 사람도 결국에 나가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굉장히 모순됐다고 말의 의미가 생각했는데 예. 서현우 씨는 자, 그러면 반대되는 생각. 서윤우에게 우리란? 제가 생각하는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물리적인 거리를 좁혔다고 해서 우리가 아니라 그냥 서로 떨어져 있을 때 하지만 우리가 뭔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 우리라는 점에서 지연이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20살에 당선된 서윤우 그리고 지연씨 혹시 몇 살에 당선됐나요? 저는 21살에 당선됐어요. 세상에 21살에 당선된 정말 이제 파릇파릇한 작가들, 시인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는 무엇인지 석지연 시인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네. 시요. 제가 생각하는 시 저는 분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에너지와 그런 예. 거를 시에다 분출을 했을 때 제 스스로가 위안을 받고 또 그런 게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석지연 시인의 시도 곧 이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기만을 고대하겠습니다. 서윤우 시인? 제가 생각했을 때 시는 안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을 두진 않지만 이 시를 읽을 독자를 떠올리면서 시를 쓸 때는 그 사람에게 안부가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남들의 시를 읽을 때도 어떤 안부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 시는 안부가 아닐까. 다가가는 안부로서의 서윤우 시인의 앞으로의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석지연 시인, 서윤우 시인의 시, 그래요. 우리 까놓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욕해도 괜찮아요. 내가 생각하는 서윤우 시인의 시,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있으십니까? 근데 서현우 씨 저보다 한참 선배라서요. 이럴 때는 또 선후배 따지거든요. 제가.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깔 부분은 없고. 네. 시인이 무대에 나와서 까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바람이 조금 있다면 네. 서현우 시인이 그렇게 시금치를 잘 묻힌다는데 저한테 시금치 좀 한번 묻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서윤우 시인이 화가 나야 될 텐데 비싼 원피스를 사서 화를 돋군 다음에 시금치를 묻혀달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우 시인, 석진현 시인 사실 어려운 자리 해주신 겁니다. 공개적으로 친구이자 같은 문우인 시인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연이는 되게 짧은 시간에 LTE의 속도로 친해졌거든요. 되게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사람을 새롭게 만난다는 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조금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랬는데 지연이가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고 저를 알아봐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런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또 답장을 할 수 있게 시는 안 보니까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고받는 두 사람의 시 앞으로 좋은 독자로서 기대하겠습니다. 석지연 시인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온 국민이 좋아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들어야 하는 깜짝 OS 퀴즈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3초 안에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1번. 나는 내 외모가 개성적이기보단 잘생긴 편이라고 자주 생각한다. 하나, 둘, 셋. 그런데 정작 이성 교재에는 외모보다 글솜씨가 더 도움이 된다. 하나, 둘, 셋. 사실 아이유 말고도 좋아하는 아이돌 더 있다. 그런데 대부분 여자다. 하나, 둘, 셋. 벌써 5년차 시인. 이제 청탁이 없으면 시가 잘 안 써지는 것 같아 조금 고민이다. 하나, 둘, 셋. 시집 안 팔린다고는 하지만 내 시집은 최소 1000부, 즉 1세 완판은 문제없을 거라고 믿는다. 하나, 둘, 셋. 자타가 공인하는 남다른 취향, 습관. 그러나 가끔 나는 왜 이러지? 고민한 적 있다. 하나, 둘, 셋. 자, 시로 어려웠다면 소설로라도 등단은 했을 것이다. 다만 그랬다면 좀 쓸쓸했을지 모른다. 하나, 둘, 셋. 어우. 네. 나는 또래 시인들 중 가장 잘 쓰지는 못해도 가장 개성 있는 시를 쓰고 있다고 자부한다. 하나, 둘, 셋. 네. 이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서윤우 시인과 단둘이 오붓하게 앉아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윤우 시인도 이런 미녀 작가와 단둘이 앉아있는 게 설레신다고요? 긴장하실 건 없고요. 대본이 그래요. 진짜 대본. 그리고 제가 듣자니 평소 서윤우 시인은 내 시의 근원에는 항상 엄마가 있다고 말하며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시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시인지 잠깐 소개하고 직접 낭송도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초반에 엄마에게 시를 쓴답시고 선언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써준 시예요. 어버이날에 이거를 액자에 사가지고 껴서 막 드렸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거를 집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셨어요. 그럼 집에 걸어뒀으니 또 저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를 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시를 썼고 그 시를 본 사람이 되게 뿌듯해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 시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제가 시인의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네. 풋풋한 시가 될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절절한 효심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낭송 부탁드릴게요. 엄마의 가시나무. 나무의 생은 푸르름이다. 녹음진 잎사귀를 푸석일수록 열매는 더욱 과육을 뽐낸다더라. 언제부터인가 어머니에게 세월의 무성함 따라 야위어가는 가시나무 한 그루가 허공을 자꾸 부수고 있었다. 떨어진 잎사귀 사이로 길을 내어 제 몸에 찔리지 않게 자식을 감싸는 가시나무의 생. 어머니는 언제부터 가시나무가 된 것이었을까? 이토록 푸른 녹음들은 떨어진 낙엽으로 지나간 세월을 명명하고 있다. 주름 같은 고목은 더욱 단단해지고 나는 가시 틀려도 아프지 않다.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몸에 돋아야 했던 저 가시들보다 더 아플 수 있을까? 네, 어쩐지 고슴도치의 사랑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무척 감동적으로 느끼셨을 자리가 아닌가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사전 독자 감상단 여러분께서도 서윤우 시인의 시를 읽고 궁금한 점을 보내주셨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어떤 질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하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시인은 괄호 안의 부분에 어떤 이미지나 문장을 상상했나요? 독자가 어떻게 읽어줬으면 하는 것인가요? 시인은 다방면에 관심을 두는 편인지 모뎀이라는 시의 소재로 어떻게 인구를 선택하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했고요. 화자의 언어라기보다 화자를 바라보는 언어가 많이 사용됐는데 이 시 거리감은 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혹시 여기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들 좀 골라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유망주라는 시에서 썼던 구절에는 다녀오겠습니다. 괄호 다녀왔습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괄호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이거를 딱히 어떤 설정을 하고 쓴 건 아니고 우리가 집에서 막 나올 때 그리고 집으로 다시 들어갈 때 그 사이에 각자 구성원들이 뭔가를 하고 오잖아요. 어떤 그런
어떤 의미에서 괄호 안에 안부라고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다방면에 관심을 두는 편인지 모뎀과 국경까지의 시인의 시야에 관해서 좀 궁금하다고 하는데 또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집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집에만 있으니까 뭐 국경까지 갈 일은 더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집에서 하는 일이 항상 같다기보다는 집에서 그 작은 공간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시의 소재를 찾는 경우도 있고, 저는 뭐 예능을 보다가도 예능의 자막에서 내가 이렇게 잘 깎아놓고 싶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메모를 하는 편이고, 잠에서 깨어나서도 막 메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모뎀이라는 시 어떻게 인꼬를 선택했는지도 궁금하다고 하는데 이 질문과 더불어서 시의 소재를 얻는 방법도 좀 같이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인꼬를 선택할 때 어렸을 때 저는 제가 키웠던 동물들을 되게 많이 떠올려요. 뭐 토끼도 키웠었고요, 강아지도 키웠었고, 예. 아버지가 또 거북이나 열대어 같은 것들 많이 키우셨는데 네. 그때 이제 이 인꼬라는 새를 키웠었어요. 아, 그때 한 마리가 죽었을 때 그 한 마리가 또 곧바로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쓰게 되었고, 저는 소재는 그냥 단어를 깎는다는 의미로 항상 시를 쓰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하나 캐치가 되면 그걸 주로 시를 쓰는 편이에요. 네. 저희가 사전 독자 감상단들에게 서윤수 시인의 시 제목인 구체적 소년을 시제로 미니 100일장을 해드렸어요. 부탁을 드렸는데 자 100일장 참가작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서윤우 시인께서 직접 수상자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심사일지도 네. 창공에 뜬 배고픈 매의 눈으로 누군가의 글을 좀 골라주세요. 네. 선정된 작품에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보시겠습니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소녀는 검은 그림자를 길게 뽑으며 모서리를 향해 걸어갔다. 네, 그 다음 작품 읽어주시죠. 주먹을 꽉 쥐는 법은 친구가 생기기도 전 너의 그림자를 밟으며 익혀갔다. 세 번째. 너는 모호한 얼굴의 소년들 틈에서 울고 있었다. 한 손을 오랫동안 들고 있던 사람처럼. 그리고 네 번째. 연기 혹은 안개. 희미한 것과 섞이면 내가 선명해질까? 마지막입니다. 물에 잠긴 시계는 설명적이다. 꽉 쥔 소년의 주먹보다. 네. 잘 보셨죠, 서윤우 시인? 네. 어떠신가요? 간단한 소감과 함께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좀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응모자들은 사실은 서윤우 시인의 대학원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쉽게 선정할 수 있었고요. 그거는 네. 바로 세 번째 아, 예. 써주셨던 너는 모호한 얼굴에 소년들 틈에서 울고 있었다. 한 손을 오랫동안 들고 있던 사람처럼.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바로 저거든요. 아, 제가 제가 생각하는 성만 알려드리자면 안씨입니다. 대학원에서 안씨를 좀 찾아보세요. 네. 자, 이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우 시인은 시인이기 이전에 파워 블로거이십니다. 서윤후 연구소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블로그를 열심히 하시는지 자신을 일컬어 기록 중독자라고 부르던데 그 까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바로 검색 들어갔습니다. 미디어 영상 아티스트 나미나입니다. 조회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요새. 제가 관리를 좀 못해가지고. 예. 그냥 저 혼자 떠들고 놀자고 만든 건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찾아주셔서 읽어주신 분들이 굉장히 또 소수지만 적극적인 반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블로그가 저의 하나의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제가 시인이지만 지면으로 통해 시를 본다는 건 제 일반 친구들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또. 예.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저는 이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일상을 정리하고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윤우 씨가 25이잖아요. 네. 윤우 씨의 세계에서는 25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밖에서 네. 봤을 때는 사실은 소년에서 이제 청년으로 네. 이제 갓 그쵸. 탈피한 나이예요. 그런데 시를 쓰고 있고 파워 블로거이시기도 하고
근데 시에 보면은 미성년 화자,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죠. 20대 중반의 여자 같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미성년 화자를 주로 시의 화자로 담는 까닭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돌들 보면 예. 요새 아이돌 너무 많잖아요. 아, 맞다. 아이유가 뮤즈라고 그랬죠? 네. 네, 아이유가 뮤즈. 표정 갑자기 이렇게 변하면 바로 이렇게. 그러면 예,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아이돌들을 이렇게 많이 나온 아이돌들 보면, 그러니까 뜨려고 벼랑간에 애를 쓰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작년에도 섹시 컨셉으로 되게 많이 또 벗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저는 이거를 문단의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면, 어쨌든 첫 시집을 준비하고 있는 시인들도 약간 이렇게 눈에 띄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색깔을 갖는 거, 그런 것들에 좀 작업을 많이 심취하는 편인데, 제가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소년을 지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예. 사실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닐까, 아, 이런 생각이 목소리. 들어서. 우리 서윤우 씨 목소리 참 좋지요? 안 좋아요? 네. 서윤우 시인의 목소리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아이유 노래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난리 났는데요. 부탁드립니다. 아이유 노래를 제가 네. 뮤즈는 이런 때 등장하는 것이지요. 당신의 목소리로 시작하세요. 일단 제 아이유에게 사과를 먼저 드리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짧게. 어디 건방지게 앉아서 청중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요. 오늘 흑역사를 쓰네요. 네, 제가 박수 불러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짧게 부르겠습니다. 네.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흐르지 못하게 또 한짝 웃어 내게 왜 이러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했던 모든 말 더 하늘 위로 한 번도 못했던 말 웃으며 할 줄은 나 몰랐던 말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어떡해. 아, 네. 감사합니다. 살짝 겁이 났습니다. 186cm짜리 청년이 3단 고음을 할까봐 정말 걱정했습니다. 서현우 시인, 네. 서현우 시인이 꿈꾸는 시인의 모습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시에 대한 사명감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없어요. 이제 어떤 역사적으로 문학사의 길이 남아야겠다는 사명감은 절대 없지만 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 저는 마음에 좀 골똘히 하는 편이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과 저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대신 시를 통해서 그런 시를 쓴다면 아마 이거는 문학사에 남지 않고도 저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행복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좋은 시 기대하겠습니다. 현장 지금 한 2,000명 정도 와 계신데 끝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현장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서윤우 시인 이 186cm짜리 아이유를 뮤즈로 두고 있는 눈이 작고 키가 큰 우리 시인에게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오늘 집에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손 들어 주십시오. 오, 네. 저기 제가 알기로는 안양예술고등학교의 안효근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미성년에 관한 시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동화라던가 동시 같은 것도 즐겨보시나요? 저는 일단 그런 걸 따로 장르에 두고 보진 않지만 항상 제가 좋아하는 게 귀여운 것들을 보면 사족을 못 써요. 네. 오늘 제 동생도 와 있거든요. 동생이 어디 네. 와 계셨? 잘생겼다. 저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귀여운 것들을 보면 사족을 못 쓴다 그러는데 동생이 귀엽나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 사람입니다. 이름이 뭐지요? 해동이요. 안해동. 아니요, 서해동. 제 가족이니까요. 제가 일부러 성희롱한
궁금한 거예요. 혜동 씨, 잠시 마이크 좀 넘겨줄게요. 사실은 제가 객석에 부모님이 와 계시면 주로 부모님 인터뷰를 하는데요. 혜동 씨 오늘 형 어때요? 일어나서 얘기해요. 집에서만 봤는데 네. 여기서 보니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어우, 멋있다. 동생한테 형이 멋있다는 얘기 듣기 어려운데 동생도 뭐 하나 사주세요. 원고료 들어왔지요? 1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그 질문하시겠다고 손을 들어주셨잖아요. 예,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또 어떤 질문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현동이 고등학교 친구로 이제 오늘 예. 왔는데 예. 이제 하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이제 현동이가 이제 2009년에 등단을 했잖아요. 예. 서현신이 2009년에 등단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등단할 때 저희가 같이 살았었거든요. 동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서윤우라는 이제 새로운 친구의 자아가 새로 생겨난 그런 시점에 제가 바로 옆에 있었다라는 점이 되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네. 서윤희 시인이 생각할 때 인간 서윤동과 시인 서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친구로서.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인간 서현동은 예. 사실 저는 서현동과 서윤의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 스위치를 키지 않았을 때는 정말 그냥 덜 떨어진 아이 같고 약간 네, 남들과 그런 것 다를 거 같아요. 없는 스위치를 켜도 덜 떨어진 아이인 것 같아요. 그냥 시에 조금 더 골똘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름. 저기 옆에 보시는 조세영 감독이라고 예쁜 여자 감독님이 서 계세요. 요즘 자 이제 댄스 타임이라는 영화가 개봉해서 아주 핫하게 진행되고 있는 영화라고 하는데 저분이 오늘 저희 행사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선물을 좀 내놓으셨어요. 자 이제 댄스 타임의 그 시사회 초대권을 서윤우 시인에게 누군가가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요. 저 두 분 중에 어떤 분에게 시사회 초대권을 선물하고 싶으신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인이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 학생도 너무 고맙지만 여자친구랑 같이 와줬어요. 친구가. 안 학생도 여자친구 있을지 몰라요. 여자친구 있나요? 미안해요. 제가 안 친구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주고 우리 제 안 이몽진 친구가 여자친구랑 왔으니까 같이 가라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효근 학생에게는 타요가 그려진 2080 치약을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서윤우 씨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행사를 시작하면서 첫이라는 단어가 주는 날카로우면서도 생생한 느낌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었지요. 서윤우 시인의 시를 함께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의 시가 지닌 날카로움과 생생함이 어디서 온 것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서윤우 시인은 세상에 물들지 않은 소년의 목소리로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아마도 이 소년은 몸이 다 자랐어도 마음은 아직도 자라지 못한 우리 안에 있는 미숙한 존재에 대한 하나의 은유인 것 같습니다. 유망주라는 시에서 이야기하듯 우리를 출발선에 줄지어 세워두고 달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회에서 그의 시는 달리기 시합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아이가 어쨌든 도착점에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이상한 희망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일부 행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쩐지 이 무대를 끝내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나 아쉬워하시긴 아직 이르고요. 곧이어 임소라 시인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윤우 시인과는 또 다른 매력의 소유자 임소라 시인의 무대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